어떤 사람들은 뭐 신념적인 혹은 뭐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면서 법적인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죠.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인데요. 헌재가 어제 이 관련 판결을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 아니지만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처벌 논란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으로 논란의 초점이 이동하는 분위기죠. 대체 복무제 도입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무 형태부터 선별 과정까지 남은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 어제 헌재 판결 내용 분석과 또 남은 논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헌재 판결 내용 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헌재에서 2011년에 한번 이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번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2004년에도 있었고요. 그 병역법 88조 1항 내용이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주목할 건 여기 벌금형이 없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다 실형을 선고받거나 네. 아니면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종교적인 이유, 그다음에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게 계속 논란이 됐고, 그래서 어제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을 하기로는 이 병역법 88조 1항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네. 이제 합헌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병역의 종류와 관련해서 병역법 5조 1항에 병역에는 현역병,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뭐 전시근로역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대체 복무를 안 넣은 것은 위헌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앞으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변화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관 합헌 4명, 그리고 네. 위헌 4명, 각 1명.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2001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4년하고 2011년에도 동일한 법정을 가지고 이제 위헌 심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합헌이 7명, 위헌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압도적으로 합헌으로 봐줬었던 건데 네. 문제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양심에 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한 게 과연 옳은가 해외 입법례도 바라보게 됐고요.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최근에 하급심에 보면요. 이 정당한 사유에 이 집총 거부를 넣어서 무죄 판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일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과거보다는 이 병역법 88조 1항이 위헌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지게 된 거죠. 세상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7년 전 판결과 좀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2004년에 일단 첫 번째 있었던 그 헌재 결정을 보면 그때는 대체복무제의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 네. 이번처럼 이제 그 병역법 5조 1항 그 병역의 종류 관련된 걸 위헌 판결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처벌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보는 것을 고려해 달라. 근데 이제 국방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권고에 그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는 병역법 5조 1항을 위헌 결정을 해버려서 이 안에다가 이제 대체복무를 집어넣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걸 지금 바로 오늘부터 위헌이다 그러면 병역의 종류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서 입법하라. 그 입법하는 기간 동안은 이 조항을 유지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예. 처벌 자체는 이제 합헌이긴 한데 대체 복무제가 입법화되지 않았다라는 네.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선택의 길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종교적인 신념, 내 또 개인적인 신념으로 나는 총을 들 수 없고 근데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당연히 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를 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이 국방 의무를 마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국가에서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처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형이 없잖아요. 예. 벌금형이 없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이 될 때도
문제가 생기고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전과자라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안 그렇죠.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개인의 신념, 개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주면서 국방의 의무도 같이 마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게 좀 이제 복잡하다 보니 저희 계속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는 그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네. 되는 법적 그 법원의 판단,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예 시한을 정해버렸잖아요. 네. 2019년 12월 30일까지 만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입법화를 해야 되는 거고 입법을 안 대체복무제. 하면 예. 입법을 안 하면 병역법 5조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여기다 이제 대체복무라는 개념을 집어 넣어야 되고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대체복무를 뭘 대체복무를 할 것인가를 국방부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이 병역법 88조 1항으로 이제 양심적 집총 거부자, 병역 거부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은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과거와는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그 뉘앙스 분위기는 알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그 헌재 결론을 놓고서는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라는 쪽에서는 헌재가 이번에도 확실한 시그널을 줬다. 합헌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반대하는 쪽은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양쪽 다 이제 본인들의 생각에 맞게 이제 바라보는 건데요. 예. 딱 헌재에서 절충을 한 겁니다. 근데 절충을 한 건데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분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이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니까 이 처벌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지만 그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이걸 만약에 위헌이라고 없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병역 기피자 자체를 처벌 못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 이제 무슨 뭐 신체 검사에서 뭘 갖가지 조작해서 이유로. 하는 이유로 예. 병역 거부하는 것도 처벌을 못해요. 이 조항이 위헌이면. 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헌재 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이 조항은 남겨놓되 앞으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사이에 대체복무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대체복무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국방 의무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이제 이 조항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쪽에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이게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대체복무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해지겠지만 지금 논란이 1차적으로 있는 게 그럼 대체복무를 군에 입대를 일단 해서 그 안에서 대체복무가 될 만한 것들의 직무를 맡길 것이냐. 아니다. 군 입대 자체를 한다는 것은 대체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복무 다른 걸 찾아야 된다. 네. 일단 여기에 대한 1차 논란이 지금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국방부에서 후자 쪽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자 군 쪽으로. 입대를 하지 않는 않고.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입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뭐 산업근무요원 같은 걸로 이제 발령을 해주기로 했는데 네. 네. 그것도 사주 기초 군사훈련 받아야 되죠. 예.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또 이 병역법 88조로 처벌받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기 군사훈련을 못 받겠다. 그렇죠. 그걸 못 받는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대 입대를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총을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 업무 같은 행정 거. 업무, 네. 운전병 대부분 거기 가고 싶어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현역병들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현역 원하는.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그럴 때문에 수도 그건 안 있겠네요. 돼요. 이제 그렇게 총을 안 들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물론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군대 내에서는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거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나도 저거 군대 못 간다고 하고 나도 저거 행정병 가고 싶은데 나도 운전병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병역의 의무를 하는 이 현역병들이 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다른 일입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국방부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일이 그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현역 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소위 꼼수를 부려서 네. 이제 이렇게 진짜 신념과 종교적 이유로 안 가는 분들 많고 나도 조금 더 편하게 가고 싶은데 하고 꼼수를 부리는 걸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대체복무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게 국방부 일입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 대체 복무제 네. 새로운 제도가 아예 하나 새로 생겨야 그렇죠.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 외에 다른 것들.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이제 소방 업무, 경찰 업무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 가는 길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아닌 또 제3의 일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봉사 관련입니다. 이제 지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이 사람들로 채우는 게 어떠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아무래도 군대보다 쉬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기간입니다. 군복무보다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기간을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군에 관련된 건 2년 정도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2년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최소 3년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좋을지를 지금 국방부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 가지 뭐 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테니까요. 그런데 원론적인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 복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 네. 앞서 잠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정말 군대 가기 싫어서 그냥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현역병들한테는 난 뭐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꼼수를 써서 갈 만큼 편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대체 복무제 자체가 예. 내가 굳이 집총 거부를 해서 일로 가서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죠. 그게 제일 첫 번째인데 네.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이제 해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대체 복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 입법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통일 독일이지만 과거에 동서동 나눠져 있을 때 네. 1949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하고 1956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아예 기본법에 독일은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그러게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배제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저쪽으로 가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러니까 꼼수를 부릴 생각을 애시당초 타단시킬 정도로 대체복무제도 만만치 않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 이 두 개가 어찌 보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나라에서는 대체 복무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사회봉사 쪽이나 봉사 쪽. 예, 봉사 쪽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는 경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군대를.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총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는데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국방부에서 하나하나 외국의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사례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 현역병을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 하고 꼼수를 부린 사람을 차단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죠. 네.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네. 대체 복무제 자체가 군 입대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건 군 입대하는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 사실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전투력 감소 아니면은 네. 국방력에 좀 영향을 약화될, 미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1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 집총 거부를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한 1년에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그러면 사실상 큰 문제 없어요. 이게, 아. 이게 숫자가 500명이니까 와 하고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2017년에 61만 8천 명입니다. 현역병이. 네.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 2018년 국방부 업무 보고에 이거 헌재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네.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고 하면 지금 거의 11만 8천 명 정도로 감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 이 1년에 500명이 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국방부 안대로라면? 그러면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체 복무 시키더라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헌재가 본 겁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현재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대체 복무에 대한 길을 이제 열어줬다면,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지금 500명을 하셨지만 더 더 늘어날 늘어날 여지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또 판단을 달리해야 네, 되지 이제 않을까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심사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수인지 정말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인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무조건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 그 요건이 충족돼야 네, 된다는 그럼요. 말씀 그러니까 주신 거군요. 심사를 하지 않고 저희 총 들기 싫으세요? 그럼 일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헌재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네. 다시 던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이제 기본권이라는 거,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무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권과 국방의 의무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건 남북 대립의 그 특수성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다른 나라와 달리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의 기본권도 보호하면서 국방의 의무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많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헌재 판결에 대해서 대부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제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야 되느냐. 이건 남북관계 특성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국방에 관련된 건. 아시겠지만 연예인들 군대 문제 하나만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스티브 네, 같은 사람은 그렇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들도 어느 정도를 해야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대체 복무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수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거쳐져야 될 거고요. 거기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